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주로 민주당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블루스카이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입을 했습니다. 어제 가입을 해서 첫 글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첫 글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 블루스카이라는 플랫폼은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들여서 X로 만들고 검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서 이제 이 마가 유권자들의 소식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게 안 되겠다. 진보 성향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 블루스카이입니다. 원래는 이 트위터 안에 이미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고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블루스카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들이면서 X로 바꾸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좌파 직원들을 싹 다 내보내버렸죠. 해고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해고된 직원들이 나가면서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었던 블루스카이라는 프로젝트를 아예 그냥 회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는 이제 X에 대항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여기에 이제 불을 지폈던 게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X에서 우리 검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뭐 가짜 뉴스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이렇게 이제 발끈하게 된 거죠. 가짜 뉴스는 이거는 돌아다녀서는 안 돼. 공유 못하게 해야 되고 이거 삭제해야 돼라는 것이 민주당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가 예를 들면은 부정선거 있었다. 이거 가짜 뉴스니까 삭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이거든요. 부정선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야 이거 가짜 뉴스야. 트럼프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야. 이거 가짜 뉴스야.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내 생각에는 트럼프가 좋은 사람인데 그걸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검열하려고 했던 아주 다른 상식과는 거리가 먼 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정보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소셜 네트워크에서 계속 검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이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트위터를 아예 사들이고 X로 만들면서 우리는 검열 안 하겠다. 검열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 X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는 X 나 이제 안 할래. 그리고 다 탈퇴를 해버립니다. 전부 다 나간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블루스카이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블루스카이로 옮겨가가지고요. 블루스카이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블루스카이는 그냥 저기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SNS다.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러한 블루스카이에 가입을 했다. 그 자체가 지금 신선한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올려놓은 첫 게시물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 이 앱이 상징적인 정치 토론과 분석을 위한 장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다가 인용해 놓은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클라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어제 이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의견 내용 한 일부분을 갖다 놓습니다. 일부분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딱 해놓죠. 토머스 대법관이 해당 사건의 전문가들이 실험적 치료법을 포함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이 계몽적이다라고 벤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린아이들, 미성년자들이 성전환 수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네시주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의회가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성전환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단체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뭐 연방법원 가고 또 항소법원 가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죠.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테네시주에서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다. 이 법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테네시 주에서는 미성년자는 성전환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리면서 클라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이 해설을 해놓은, 토를 달아놓은 내용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부류, expert class라고 하는 이 전문가 부류의 권위에 호소하고 이들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LGBTQ를 옹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미성년자들이 한순간에 실수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조차도 막 인정해 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수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 성전환 수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과학이다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클라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가 부류의 권위에 호소하고 그들한테 다 맡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는 지혜, 공정성, 법적 선택의 논리를 철회시킬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다. 권한이 없는 거죠. 그들한테는. 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어떤 것이 공정한 선택이고 어떠한 것이 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법관도 아니고, 무슨 뭐 종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라이센스가 없지 않느냐.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고 맡기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결정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유아기에서 성별 위화감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최상인지에 대해서 의학적 공감대가 없다.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춘기 치료제 이거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야, 그건 독약이다.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의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어린이들이 비가역적 성전환 치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주들이 각 주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의료 윤리의 문제이다. 이거는 의료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ethics, 의료 윤리의 문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의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주의회에서 결정해라. 법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판단 기준,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 기준을 의회가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건 전문가들의 주장일 뿐이고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전문가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의학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되는지 우리 아이 똑똑하죠. 물론 우리 아이 똑똑한데 이 아이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양육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책임의 문제, 물론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뒷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이건 도덕적 이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번째, 최근의 폭로에 따르면 이 분야의 주요 목소리가 의심스러운 증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의료 지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과학자는 과학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과학자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과학적 추론도 과학적 결론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과정들이 너무나 많고 결국 좌평향된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성수술 해도, 성전환 수술 해도 된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낙태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여성이 몸이니까, 자기 몸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여서 확장선상에 가가지고 애들도 지들 마음대로 성전환 수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부모가 반대한다면 부모한테 몰래 하게 해주자. 부모한테 알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지경까지 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이데올로기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거. 이건 전문가의 영역을 벗어난 거니까요. 예. 의학 전문가들의 영역을 벗어난 거.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벤스의 입장은 이러한 이 글을 내놨더니 바로 반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스가 이 글을 쓴 지 20분 만에 이 계정이 정지가 됐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워싱턴 타임즈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계정이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통령 계정 삭제했다가는 지금 더 큰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블루스카이 쪽에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계정을 살려놨습니다. 저스터 뉴스에 따르면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계정 정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어찌됐든 지금 블루스카이에 좌파들이 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좌파 이데올로기를 막 키우고 그래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막 서로 의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제이디 벤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찬물을 확 던져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